자, 그럼 이유 부분에서 도대체 이 검사랑 친아버지는 왜 이걸 다퉜는지를 알아볼까요? 지금 원심 판결을 저희가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자, 원심 판결 번호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이 판결문 구할 때 이제 같이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검색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케이스 노트에서 또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케이스 노트에 이 번호를 쳤어. 안 나와. 그래서 뭐지? 로앤비 검색을 했어요. 안 나와. 뭐지?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판결문을 이제 받아볼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판결문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려고 신청을 했는데 이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열람 제한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특정 이제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법원에 방문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컨텐츠로 다 원문을 보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래서 원심 여기에 드러난 것만 보고 이제 어떠한 내용으로 원심에서 판단을 했고 그 원심에 대해서 무엇을 다투는구나를 읽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피고인 B, 그러니까 여기서 임씨 그 계모죠. 계모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검사가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2심에서 변경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죄명을 뭐 바꾸던가 아니면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자를 추가를 하던가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에서 2012년 10월 23일경에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의 점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심에서는 뭐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를 해요, 검사가. 그러면서 여기 변경된 공소사실, 특히나 2012년 10월 23일에 무슨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한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에 관련된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가하거나 변경을 시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너가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한 범죄 사실 증명이 되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무죄다라고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다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무죄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무죄라고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들을 이제 대법원에서 봤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즉 형사소송법 383조에 보면은 상고 이유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고 이유 썼을 때 이제 4호 사유랑 그 다음에 이제 1호 사유 좀 많이 주장을 하는데 1호 사유 같은 경우에 방금 이야기를 했던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 요게 쌍으로 봤을 때 위법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이렇게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를 하는 거는 이제 안 된다,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피고인 A 친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원심 같은 경우는 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베란다 방치행위, 화장실 감금행위에 관한 주의적 공소사실인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의 점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베란다에 방치를 하고 화장실에 감금을 했다라고 이게 주된 걸로 이제 검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무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가 상고를 한 것이고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고에서 논리와 경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벗어났고 그 다음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이유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그래서 2심 판결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된 거고요. 피고인의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왜 상고를 했냐 하면은
그 원심에서 양형사유에 관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라는 취지로 이제 원심이 그렇게 했다. 즉, 그 심리미진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덜 심리했다. 그러니까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형사소송법 4호에 의하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따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4년이기 때문에 이제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어서 양형 부당을 또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친부는 징역 4년, 그리고 계모는 징역 15년에다가 이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까지 같이 됐었는데요. 방송에 실제 나갔던 거와 달리 무죄라고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양형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을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사건은 지금 열람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사건 말고 다른 보도가 좀 안 된 사건 중에서 이제 1심이랑 2심 판결을 좀 찾아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최근 사건이라고 하면은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아동학대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심, 2심 사건 판결문 있는 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